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스파이더맨 영화를 보면요, 거미에 물린 피터 파커가 학교에 갔다가 일진 같은 친구와 시비가 붙거든요. 그 친구가 근데 주먹을 날리는데 주먹이 슬로우 비디오로 보이는 현상을 경험하죠. 축축축 이렇게 말이죠. 샥 피하면 되거든요. 당연히 다 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속도가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곤충들은요, 사람들의 동작이 슬로우 비디오로 보인다고 그래요. 팔이나 모기 같은 것을 잡을 때 정말 팍 하면 확 빠져나가잖아요. 그 이유가 팔이나 모기 같은 것들의 눈에는요, 사람의 동작이 너무 느려 보이는 거예요. 아예 보이는 감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지각할 때 당연히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시각 외에 다른 감각으로 세상을 느낀다는 것이 잘 와닿지 않죠.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시각보다는 다른 감각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 감각으로 세상을 느끼고 살게 됩니다. 사람의 경험으로 생각하기 힘든 거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 저널리스트이자 퓰리처상 수상 작가인 에드용의 작품이죠. 이토록 굉장한 세계입니다. 이 두께를 보시면 이것도 거의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죠. 두꺼운 책이에요. 이 책에서는요, 인간에게는 초월적으로 느껴지는 동물들이 느끼는 다양한 감각을 이야기합니다. 냄새, 맛, 빛, 색깔, 통증, 열, 촉각, 그리고 흐름, 표면 진동, 소리, 메아리, 전기장, 자기장 같은 감각들인데요. 이렇게 하나의 감각뿐 아니라 감각 통합으로 동시에 여러 감각을 느끼기도 하죠. 이 책은 적어도 한 가지 감각에서는 우월한 동물들의 이야기들이고요. 그들이 어떻게 사물과 환경을 대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각이 동물의 우열을 정하는 것은 아니죠. 서로 다르게 세상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지구에 인간만이 살고 인간만이 우월하다는 인식도 다른 동물의 감각을 알게 되면 조금 바뀌게 돼요. 심지어 자기장을 느끼는 동물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동물들의 다른 감각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요, 자칫 인간 중심의 감각만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만들어내다 보니까 자꾸 동물들의 감각을 교란하는 감각 오염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지구의 균형 잡힌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행위인 것이죠. 감각에 대한 인간의 생각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인간은 시각 중심으로 세상을 느끼다 보니까 다른 동물들의 행동과 감각기관을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 뱀이 혀를 낼름낼름 거리는 이유는요, 다른 동물들을 위협하기 위해서라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 이유밖에는 굳이 혀를 낼름거릴 이유를 찾기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실제 뱀이 혀를 낼름거리는 이유는요, 냄새를 맡기 위해서라는 거죠. 뱀의 혀는 맛을 보는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냄새를 맡는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마치 개가 코를 킁킁거리듯이 뱀은 혀를 낼름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뱀의 혀는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 이유가 양쪽의 냄새를 비교해서 분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쪽의 냄새가 다른 것을 비교해서요, 이쪽 냄새가 더 진하다 그러면 먹이가 도망간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혀로 냄새를 맡는다는 생각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동안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이유를요, 위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처럼 시각이 발달한 동물이 아닌 한 잘 보이지도 않는 뱀의 혀를 위협으로 느낄 동물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혀로 냄새를 맡는다는 게 재밌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혀 역할을 발휘하는 생물도 있습니다. 파리나 모기, 벌 같은 경우는 맛을 보는 기관이 발에 있다고 해요. 벌은 꽃에 내려앉는 순간 이미 꿀의 달콤함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기가 피를 빨아먹으려고 사람의 피부에 내려앉는 순간요, 이미 그 모기는 그 사람을 맛본 거예요. 모기 기피제는 사람의 피부에 뿌려서 맛을 없게 만드는 거죠. 너무 맛없어서요, 침을 꽂아 넣기도 전에 뭐야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이탈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사람으로 비유하면 손만 대도 맛을 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문손잡이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딸기맛 문고리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도 색깔이나 이런 것보다는 콜라맛 스마트폰 이런 게 중요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인간은 그나마 시각을 잘 활용하지만요, 동물에 따라서는 열을 잘 감지하는 동물도 있고요, 촉각이 발달한 동물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은 아예 느끼지도 못하는 자극을 감각하는 동물도 있어요. 새나 바다거북 같은 생물들은 지구 자기장을 느낄 수 있다고 하죠. 나침반이 자기장을 탐지해서 방위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들이 이걸 몸 안에 갖고 있다는 건 선천적으로 내비게이션을 몸 안에 장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는요, 생체 물질을 투과할 수 있다 보니까 자기 수용은 알려진 센서가 없는 유일한 감각 기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물의 어느 부분에서 자기를 감지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느끼는지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최근에 명금류의 새들은 지구 자기장을 눈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가설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마치 자동차 유리창 위에 HMD처럼 자기장이 색깔로 다르게 표시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거죠. 사람으로 치면 북쪽 배경을 보면 살짝 초록색으로 보이는 뭐 그런 식인 거죠. 남쪽은 뭐 빨간색으로 보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눈으로 자기장이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문어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문어였던 적은 없기 때문이죠. 다만 문어가 존재하고요. 그들의 경험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인간 중심적인 관찰과 사고를 벗어나서요. 그들의 방식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관찰, 기술, 상상력 등을 통해 인간은 동물의 감각 세계에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요, 하면 좋은 게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지구라는 생태계는 인간만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생태계의 구성원들을 우리는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감각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조금은 오만할 수도 있는 인간만이 사는 지구라는 전제를 버리고요. 수많은 생명체가 같이 살아가는 공생하는 장소로서의 지구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읽기에 쉬운 책은 아니에요. 각각의 감각에 대해서 지각의 방식과 그것을 밝혀내는 인간의 노력들이 과학적 이론들과 전문적 용어들 그리고 그에 관한 실험들을 자세하게 기술하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책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어려움을 조금만 극복하고 읽다 보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경이로움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에드용의 이토록 굉장한 세계였습니다. 시안책방은요, 여러분의 지식의 세계를 넓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보다 넓은 지식의 세계를 탐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